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여러 발전을 거듭해와 현재 99.95% 수도 보급률을 갖추었고, 수돗물의 질과 맛은 국내외 다른 지역의 수돗물, 생수에도 뒤떨어지지 않아 광주 수돗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관로 등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 이번 사고와 같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로 그 위상이 퇴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 불안,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시의원으로서도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번 수돗물 급수 사고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상수원이 조만간 고갈 위기에 처하여 시민들이 물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여 시민들의 실망과 상실감도 큽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사고 발생과 수습까지의 재반 사항이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고, 유사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등 여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 취지는 사고 원인 규명, 대처 과정의 적절성 파악, 그리고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 유사 사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또한 수도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가뭄 극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실천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수도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여러 과오와 문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규명,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고 후 뒤늦게라도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사과를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는 시민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본부장님, 저기 화면을 보시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자료는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형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시민 대상으로 설문한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수돗물과 관련된 것이 10개 어떤 항목 중에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다음. 현재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물 전략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둘째 주 수돗물 전략 수치가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화면입니까? 네, 2월 12일 그 정수지 유출 밸브가 갑자기 닫히면서 공급된 원수를 줄여 나갔습니다만은 그 지속이 되면서 원료가 돼서 위협으로 유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 전략한 어떤 노고와 그 다음에 이 실천이 부질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사고는 덕남 정수장 정수지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유출하는 관로에 있는 통합 유출 밸브가 의도치 않게 닫힘으로써 발생한 사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밸브 모형 지금 일명 버터플라이형 밸브이죠. 네. 네, 그러면 이 통합 유출 밸브는 제어용입니까? 차단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도 자체가 제어와 조절, 제수 밸브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특별히 그 송수관에서 그 유량을 조절할 그 필요성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이제 완전 통제하는 그 제수 밸브 기능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어 그리고 혹은 또 차단도 차단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럼 봐요. 차단용입니다. 네. 그럼 이건 작동 방식이
전자동입니까? 구동 방식입니까? 그 전동 방식도 있고 이제 그것이 안 될 경우 그 수동 그 핸들로 돌려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지금 사고가 난 덕남 배수장의 통합 유출 밸브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 전동 그 모터도 그 설치가 돼 있고 또 핸들도 수동식으로 그렇게 설치가. 네, 돼 있습니다. 기본은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안 될 시에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된 지 얼마가 된 것입니까? 9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9년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밸브의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1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조달청 내용 연수 고시에 따르면 지금 내구 연한은 11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내구 연한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지금 현재 그대로 이 밸브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조달청 고시에서도 그 내용 연수가 초과되더라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없으면 더 쓸 수 있다. 또 내용 연수에 미달되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조기 교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그 관리를 하면서 다른 여타 이제 그 밸브도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수명 그 내부 연한을 넘겨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네, 내구 연한을 지났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요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차단용 밸브가 차단이 가능해야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밸브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작동 시험 혹은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유관 점검을 해서 뭐 일일 점검, 반기 점검, 또 정밀 그 안전 점검, 안전 진단 뭐 그런 그 진단들을 법 규정에 따라서 해오고 그 있습니다만은 작동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동안에 법 체계에서도 그런 그 시험까지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2021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관 점검에 치중을 하고 특히나 이제 거기 여건 같으면은 그 메인 송수 관로의 그 밸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닫고 테스트할 그런 좀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이 해당 밸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세 차례 점검하였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 2021년 정밀안전점검은 주로 유관 검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는 동작 시험이 선택 과업이었기에 재원 부족으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점검은 해왔으나 실제 동작 시험은 선택 과업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이게 내구 연한을 지난 설비이기 때문에 내구 연한 지난 설비는 교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작동 시험을 해야지만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유관 검사로 끝났고 시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실제 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본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구 연한 자체가 11년에서 그 훨씬 초과될 정도로 그 이용이 되면서 그 실상 이제 그 유해관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그 부식이 됐다든가 녹이 싫었다든가 그럴 때면 부분적으로 어떤 그 볼트 부분을 뭐 교체를 한다든가 그 도장을 한다든가 부분적인 그런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그 미흡한 점이 그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관 검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관 검사에 따른 진단 결과 후속도 부실했습니다. 상수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정수장 기술진단 자료에서는
통합 밸브 부식화를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투자 계획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외관 조사 2022년 11월 19일에 실시한 점검에서도 표면 부식화를 점검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유관 검사에서도 이런 부식이나 문제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산 반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검과 진단은 수도법에 의한 정수장 기술 진단 매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도시설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이 시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진단에 따른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게 유지되도록 관리되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유관조사에서도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그냥 확인만 하고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더 앞쪽으로. 네. 지금 이게 정수시설 안전점검 결과표입니다. 매월 한 차례씩 이 점검 결과표가 작성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건 2023년 1월 정수시설 월간 점검 결과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펌프동, 기계설비에서 펌프동, 저기 이게 빨간색 그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정수지 유입 유출 밸브 1800mm 지금 여기 재원인 것 같습니다. 전동 규격입니다. 전동 밸브 지금 수량으로는 4개가 되어 있고요. 점검 사항으로는 외관 및 동작 상태, 전원 공급 상태, 모터 구동 상태를 점검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외관 및 동작 상태를 점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한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일 검사, 월간 검사, 반기 검사 또 그 이제 2년, 5년 주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그 유관 그 조사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점검 사항 쪽에 그 동작 그 상태까지 지금 들어있는 부분은 제가 그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는 점검도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뭐 유관 검사를 비롯한 또 어떤 월간 검사 또 아니면 2년마다 하는 조사와 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늘 보고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충실하게 본 취지에 맞게 조사와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구심과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저렇게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네, 좀 그 점검 과정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그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유관 점검만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단용 밸브 동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유관만이 아닌 가동 여부 점검을 하려 해도 원활하게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비 대비용 관로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동 여부를 검사를 하려면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정상적으로 수도의 공급엔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 유출하기 위해서는 우회관로 즉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작동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지금 바이패스 자체가 없습니다. 이 바이패스는 이런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고나 고장 등 유사시에 어떤 관로를 차단해야 될 상황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회 관로, 대비용 관로, 일명 바이패스가 필시적으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이패스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어떤 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저기가 이제 당남 정수항 여건 같으면은 그 정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지에 그 유출 밸브가 있고 2호지도 있고 해서 각각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 통합 밸브라고 해서 제가 단일관으로 한 번 더 그 제한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사고 난 그 밸브인데 배수지 아래쪽에 또 그 송수 관로에 그 한 1km마다 하나씩 그 송수 관에 그 제수 밸브가 그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여건에서는 실상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 제수를 하거나 아니면 유량 제어를 하거나 이제 그런 그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닫혀버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그 거의 밸브 업체 전문가 문의를 해도 그 확률적으로 거의 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일하는데 저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통합 밸브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어 통제 필요성이 있다면은 1호지, 2호지에서 충분히 그 제어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저 밸브가 필요했는가 그런 그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원인 규명 저희가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원인 규명을 하면서 과연 저 이제 바로 이제 다쳤던 거 열려 가지고 영접해서 이제 고정을 해서 일반 그 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다시 복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자문을 얻고 그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회 관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관로였기 때문에 그럼 제어용 지금 밸브가 아까 지금 총 4개가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제어용 다른 밸브들은 그러면 이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과 그다음에 우회 관로가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밸브가 차단용 밸브는 필요한 의에서 모든 밸브는 차단용과 제어용 기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부실을 지금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대비책들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그다음에 애초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단일 관로 그다음에 다른 이런 제어용 밸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 그리고 사고가 난 밸브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은 지금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바이패스 어떤 뭐 정수지 2개에서 그렇게 그 하기 때문에 일반 하나의 관로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그 저기에 별도의 어떤 그 밸브 복원해서 그 원래 상태에서 바이패스 관을 둘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그런 차원의 좀 연결된 말씀이었고요. 다른 이제 그 송수 관로 그 지나면서 있는 밸브들은 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패스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좀 아직은 그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고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고 수습의 기본은 초동 대응이 관건입니다. 가능한 빠른 인지와 정확한 원인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일산한 수습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에 인지했었던 시점은 10일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평상시 1만 톤 이상의 유출량을 보이던 수치가 0이 되었을 때 문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정수지에서 유출량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배수지에 유입되는 수치가 0인 것을 먼저 감지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출량이 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만 톤 이상의 유출량을 보이던 수치가 한순간에 0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압을 견디는 차단용 밸브가 물살의 힘으로 한순간에 닫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유량의 변화와 같은 이상 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로 유출, 유입량이 영린 것을 설비에 문제가 있을 것을 문제를 통신 오류로 먼저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불러 확인하는 점 등을 먼저 조치하였고 어떤 설비의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느라고 문제 사고 밸브까지 확인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출량, 유입량에 대한 이 변화 추이를 좀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시간당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에 로우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이게 일순간에 10,000톤에서 수치가 0으로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상황이 발생되는 것까지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상 이제 그 3시 반에 그 상황실 그 모니터에 이제 유출 그 양 자체가 이제 제로로 갑자기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닫혀버린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시 넘어서 4시까지는 이제 그 어떤 흐름상의 데이터가 이제 저렇게 아마 그 3시 반 이전 유량과 뭐 그 점차 축소되면서 4시 이후에는 이제 제로로 그 수치상 그렇게 떨어진 부분인데 아마 그 상황 근무자가 이제 거의 뭐 30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시피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그 없겠다. 과거에 이제 그 작년도 5월 달인가 그 통신 이상을 한번 그 경험을 했던 그런 터라 아마 그렇게 통신 이상이 아니었겠는가, 그래 좀 그 착오를 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낭비한 것이 좀 아쉽게.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과거에 통신 오류가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도 통신 오류가라고 착오를 불러 있을 만했나 해서 과거 통신 오류 사례를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사하는 도중에 선로를 절단하는 사고로 인한 통신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 오류로 인해서 정상적인 유출량이 0으로 표시되는 그런 오류로 인식했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한눈에 이런 모든 이런 그 수도 설비가 작동되는 과정을 상황실에서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빠른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 그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지가 늦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점검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한 부실을 보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규명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이 밸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상소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밸브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체가 이제 5만 7천여 개 됩니다. 밸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단과 제어, 유랑 그 제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작동 시험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동안 그래서요. 반드시 작동 시험을 하려면 단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물이 최소 기술적으로 한 5%까지만 닫히는, 그냥 95%가 열리는 상태의 작동 시험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제 이 작동 시험이라는 것이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물이 닫히고 이제 단수가 돼야만 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했던 것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아직은 데이터 유속 감속, 1만 톤의 물이 통수가 되다가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제로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로 이야기하면 3시 27분부터 쭉 3시 27분부터 9분 동안에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9분 동안 서서히 다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데이터를 보면 9분 동안 다쳐서 3시 36분에 다칩니다. 그리고 36분에 다쳐서 27분부터 9분이면 36분이 맞죠? 36분에 다치고 그 이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45분에 80%가 이거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쳤다가 다시 열리는데 이 80%가 열린 상태로 27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9분 동안 쭉 탁 다쳤다가 완전히 100% 다쳤다가 다시 조금 몇 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80%가 열려 있는 상태로 27분이 유지되다가 다시 몇 분에 걸쳐서 완전히 다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크로즈 돼서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쳤다 열렸다가 반복돼서 KT에 이건 뭔가 이 전기 장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정기 점검을 했던 것이 그 첫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당시에 근무자들이 조금 혼돈을 하게 될 수밖에, 초기에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다쳤다 다시 열려서 일정 한 길게는 한 30여 분, 27분에서 36분,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닫혀 있으니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KT에 연락을 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바이패스 아까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패스를 저도 이제 용현정수장에 가서 바이패스가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용현정수장이 덕남정수장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용현정수장에서 바로 지원배수장으로 가던 그 관로, 이것이 지원배수장이 폐쇄되면서 이 관로가 쓸데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추가 관로를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이 폐쇄된 지원배수장으로 가는 이 관로를 활용하여 이 바이패스 이중 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mm와 1500mm 두 개의 관로가 용현정수장은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배수지로, 이제 그런데 비해서 덕남정수장은 1800mm 어제 사고 났던 일요일 사고 난 1800mm 관 하나가 있고 추가로 이 관로를, 그러니까 바이패스 관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용현정수장은 있는 관로를, 폐쇄된 관로를 활용했다는 점 때문에 활용했고, 지금 덕남정수장에 과연 이중 관로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다면 그것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작동 시험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중관로 문제는 다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동 시험도 가능하다. 사실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수시 점검이나 반기 점검까지는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정수장 기술 진단, 이 세 종류는 사실은, 그리고 23년에 영역을 하다 중지했던 영역, 이렇게 네 종류는 사실은 작게는 6,600만 원부터 크게는 7억 9,600만 원이라는 영역이 들어가는 사실상 점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비가 충분히 지출되고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을 확인을 못한 점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의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이 일면 맞습니다. 이 밸브를 점검할 때 꼭 물을 차단한 상태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밸브는 아까 상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차단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어용이 있고 차단용이 있기 때문에 차단용 같은 경우에는 수밀 점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지만이 이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설비가 문제가 없는 건가 확인이 가능한, 점검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90도, 혹시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버터플라이형 밸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이 위에 완전 통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로와 그 밸브가 수직이 되면서 90도가 되면서 이제 물이 통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닫히지 않는, 그러니까 작동 여부는 이제 판단이 되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수밀이 되는 건가까지도 실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수도 밸브에 대한 이런 이제 관리 매뉴얼을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하 매설 물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또 점검해야 되는 밸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검이 매우 어렵다라고도 교과서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차단용이고 그다음에 수밀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수장 기술 진단 매뉴얼을 보면 정수지 밸브, 그래서 밸브 동작의 평가 기준에 밸브 동작이 있습니다. 과부하 여부, 개폐 시간, 상태 점검. 그러니까 이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본래대로 이게 그 원래 그 재원대로 아니면은 기계의 그 재량과 역량대로 그게 되는 건가라고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브는 약품 투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통수하는 것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차단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에 어떤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밸브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점검에 대한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같은 부분도 시장님께서 이제 경제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성 부분은 따져야 되겠지만 이제 가능한 어떤 유사 상황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여러 유사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차단해 버린 상황에서 물을 통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유사의 여러 경우의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경제성만으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아닐 것이고요. 실은 이런 물이 많이 공급되지 않았었을 때 초래되는 여러 혼란과 그런 그 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관로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상응하게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이패스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때 이게 필요한 관로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판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이 밸브류 등의 동작 시험이 그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부터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5년마다 하는 정수장 기술 진단의 의무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단순히 동작 여부라든가 그 물이 새는지 여부, 완전 밸브 작동이 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문제는 이번에 저도 확인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당일 1시 문자에는 약 5만 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게 문자를 보내겠는데
결국 나중에는 2만 8천 세대였습니까? 그 축소됐는데 거의 가능했던 것이 결국 용현정수장, 덕남정수장에서 수용가로 가는, 가구로 가는 그 물 통로를 역으로 용현정수장이 배수장을 통해서 역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 즉 수도 4,100km의 수도 시설은 다 송배수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수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에 착안해서 역으로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4,100km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비상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이번에 하게 됐던 교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실은 이제 작동 시험은 그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와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일 텐데요. 아까 그 본 질의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내구 연한이 11년입니다. 근데 내구 연한이 진즉 지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것이 판단되면 더 이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지난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필수적으로 이 작동이 가능한가,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시험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을 아까 언급한 바였고요. 그 다음에 덕남정수장 그 연역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덕남정수장에서 그간에 이제 안전 진단, 그래서 매일 육안으로 하는 것, 뭐 또 월별하는 것, 반기별하는 것, 그 다음에 2년, 그리고 아까 수도법과 그 관련 특별법에 또 근거해서 기술 진단, 안전 진단, 이제 여러 지금 이렇게 진단하는 지금 해야 되는 여러 절차들과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09년, 2011년 정밀 안전 진단 점검에 있어서 다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점검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자체 점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또 신뢰성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아니면 자체 점검에 대한 또 후속 조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후속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피드백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고 있다면 예산 문제인지 이런 근본적인 시설에 관한 문제인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도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보고 드렸던 것처럼 18년 그리고 20년, 21년, 23년 용역비를 작게는 6,600만 원에서 7억 9,600만 원까지 들어서, 물론 한 건은 용역 중지되어 있습니다. 23년 것은 이렇게 용역비를 들어서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 중에 또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데 그런 후속 처리가 잘 안 된 점이 이번에 확인됐고, 앞으로 용역을 해갈 때 그런 용역이 실속 있게 되고 또 용역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추가 질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시장님께서 그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단수로 인한 이제 피해 보상, 또 이 부분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사고 난 당시에 정수장에서 물을 배출하면서 도로와 인근 농가로 물이 유출이 되면서 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들이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가능하십니까? 일단 단수 조치에 해당되는 28,576세대에 대해서는 이틀치의 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첫 번째 어제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가나 음식점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수도 요금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원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서. 또 지금 보상 대상이 그 이상에 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농가라든가 등등의 보상이 제시되면 당연히 심사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도 보상 범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을 이제 일거에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배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또 그렇게 그 유출을 했었을 때 또 안전사고 또 이게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인명 또 이런 그 피해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 매뉴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기를 불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수장의 경우는 이 물이 넘치면 이렇게 넘치는 관로를 만들어서 다시 예를 들면 배수하는 하천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런데 용현 정수장의 경우는요. 그런데 덕남 정수장은 이번에도 초기에 물이 찼을 때 일부는 다시 정수장으로 이렇게 펌핑을 했는데 그 이상의 물은 바로 흘러내리도록 그 설계가 충분치 않아서 그 점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제 추가 질의 시간 남아서 제 이 시간 좀 쓰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해 주신 것에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가는 그다음에 유출량이 평상시에는 그 시간대 이제 10,000톤을 넘어서다가 급격하게 0으로 떨어진 그 시간이 아까 한 6분 정도, 9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9분. 네, 9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상시에 유지되는 그 유출량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는 우리 상황판에서는 감지가 돼서 그것을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람이든 아니면 이상 신호 어떤 이든 그래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 먼저 파악하고 인지하도록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황실에서의 보는 기능 중에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은 다시 한번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소요 시간이 뭐 10분이든 1시간이든 근데 이 급격하게 변화됐었을 때 이 감지하고 빨리 그 판단하는 것은 필요했었던 사항인데 그럼 이 상황판의 이 전달 이 시스템에서도 지금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관계자분께서 지금도 상황실에서 알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알람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 대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람에 의해서 대응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분 동안 떨어지다가 36분 동안 지속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 과정이 순식간에 출렁거리니까 이것이 뭐지라고 했던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람 기능은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알람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했을 때 알람이 있어야지 대처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그 당시 그 시점에 좀 알려줘야 되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건 지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신의 오류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통신의 오류였다면 다른 수치들도 이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량과 그 다음에 유입량 요 수치만 이상을 보였고 이것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 오류로 물론 통신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유효하고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어떤 기계 문제인가, 실제 기계 문제인가, 설비 문제인가라는 것도 동시에 의심하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통신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은 대응 매뉴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 그리고 안전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수돗물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생활은 큰 불편과 함께 많은 위험,
또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확실하게 이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수질 사고는 아니어서 만약에 수질 사고로 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수질 사고가 아닌 부분은 다행입니다만 이 급수 문제의 원인을 생긴 이 밸브 문제를 비롯한 제반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대응 매뉴얼 모든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분명하게 점검하고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재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도 그 취지에 맞춰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물론 충분하진 않았지만 저희 의회가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에서 이제 밸브류 동작 시험은 당시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21년 환경부 매뉴얼 변경에 따라서 의무 사항에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그 자료에 착오가 있었는지 전달이 좀 잘못됐고요. 광주의 모든 언론들은 시장님 덕분에 어제 오보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에, 그리고 브리핑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제 제가 3시에 시민께 보고 드릴 때 정수장 기술 진단 2020년에 있었던 기술 진단의 영역 중에 동작 시험 평가는 선택이 아닌 18년과 21년과 같이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 시험은 21년에부터 의무 사항으로 포함됐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의무였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밤늦게 그 점을 확인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정정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확인 과정이 부족해서 정정까지 가게 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히 또 시민들,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 특별히 양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역시 어제 브리핑에서 총 2가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 모든 의원들 역시 시장님의 대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어제 대책 2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현 정수장과 등남 정수장에 송수관로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는 56개입니다. 예. 그 56개에 대해서 어제까지 1차적으로 우리 상수사업본부 직원들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완료하겠다, 어제 시점으로.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영산강 유역청과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2차 전문가 정밀 진단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가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 해 들어갈 때 어려운 점은 총 4,100km의 상수도관에 이 밸브가 약 5만여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점검을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검은 결국은 영역을 줘서, 외부에 영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건 예산과 관련되어서 적정한 규모의 점검이 어디까지인가, 이 점에 대해서 순차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상수도관이 약 4,046km입니다. 예. 그 중에 2,013km, 이 절반 가까운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이 노후관에서 누수율이 특광역시는 4.2%가 평균인데 우리 광주시는 5.7%가 현재 이 누수율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절수해 주십시오 하고 절수기도 저희들이 배급할 겁니다마는 절수기를 공급하거나 전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광역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누수를 잡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단계별 연차별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노후관 그 정비 예산이 94억 원이었습니다. 평균 3년 동안.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여러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114억인데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서 약 50억을 더 추가로 해서 164억을 배정해서 노수를 막겠다 이런 어제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회 때 꼼꼼히 좀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노후에 들어가는 노후 배수가 상하수도관에 들어가는 총량이 약 300여 킬로. 예, 뭐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아주 같습니다. 예. 적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많은 예산 1년에 수조 원을 광주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런 노후 배수관에 예산을 쓰지 못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 502km를 정비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말씀이신 거죠? 2005년부터 5년부터요? 22년까지 네. 20에 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알겠습니다. 번째 내용은 매뉴얼이 사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많이 제대로 곳곳에 있었는데 이 매뉴얼대로 되지 못한 점이 역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한편에서는 많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현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좀 해보면서 이번에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는데 잘못은 있겠지만은 또 현장의 안전실장과 부시장이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회의 형태가 아닌 현장에 결정하고 지시하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점을 예.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광주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견인되길 바라마지 않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책에 덧붙여 제언하겠습니다. 앞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이패스 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회 관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현저 수장에는 바이패스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폐쇄된 지원 배수장의 관로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셨고, 바이패스는 점검만 잘 되고 있다면, 동작 시험 점검만 잘 되고 있다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전에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우회 관로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현실적으로 덕남 정수장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예.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예.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어려울까요? 현재 1,800mm 관이 그 배수지로 연결하는 관로가 충분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현 정수장은 기존의 지원 정수장으로 가는 그 배수관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했다는 측면이고 네. 다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작동 유무를 잘 점검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보다는 더 안전한 방향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도 이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패스 관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밸브를 잘 작동시키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안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밸브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대로 덕남 정수장의 대형 송수관로 밸브 56개에 대해서 어제자로 점검을 마치셨어야 했는데 혹시 다 마치셨나요? 제가 그 점은 오늘 아침에 점검은 못했습니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 점검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최지현 의원님의 첫 질의에서 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도관망이 대형 밸브는 56개지만 총 5만 7천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좀 경험으로 보면 이 5만 7천 개의 밸브는 어쩌면 밸브가 아니라 지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밸브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지금의 모든 밸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밸브들 혹시 점검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밸브 5만 6천 개를 일거에는 점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구 연한이라든가 순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밸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밸브와 밸브 사이에 관로가 부식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양쪽 밸브를 잠그면서 예, 그 문제를 고치는 이런 역할도 있겠고요. 네. 갑작스럽게 수돗물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긴급히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밸브야말로 지뢰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예, 이 밸브 5만 6천 개를 곳곳에 이제 가정 입구에도 있고 예, 저수지에서 그러니까 주화모에서 정수장으로 오는 대형 밸브도 예.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밸브를 일거에 점검하기는 힘들고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순차적 계획과 내구 연한 네. 등 계획에 맞춰서 점검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구 연한 같은 것들은 데이터화가 당연히 돼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돼 있는지는 이미 자료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들 먼저 점검을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포괄을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장이면서도 한국상하수도 협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광주시정에서 상하수도 업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표본으로 삼아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대응일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을 비판합니다. 늘 그렇듯 집권 세력은 전임자의 과오로 넘기면 그만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치를 할 기회는 18년과 20년, 21년 점검의 세 차례가 아니라 그 점검 기록이 남은 이후의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작에 앞서 이 사고는 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대응 체계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만약 이철이 농번기였고 그렇게 물이 흘러나온 곳들이 논밭이었다면 침수로 인해 농사철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을 것이고 산단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 큰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단수 사고로 요양병원들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반에 행정의 누수라고 말했습니다.
물절약에 동참하던 시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5만 7천 톤의 유실된 식수가 아니라 광주 행정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광주시정 전반 모두에 적용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잃어버리고 깎여버린 신뢰를 우리가 같이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책임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들은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를 원합니다. 광주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민들께서 이 단수 사고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런 관심이 결국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